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이시가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중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CBS 방송, 기독교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가 오늘 우연히 어떤 소위 말하는 짤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몇십 초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빨리빨리 보게 하는 그런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위 온라인에서는 짤이라 그러는데 그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걸 봤는데 이 진중권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정체성 자체가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사람이 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아주 무차별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일종의 쾌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진중권이 2019년 조국 사태 때 자기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조국을 갖다가 그렇게 공격했던 거, 그 다음에 유시민하고 옛날에 정의당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이 진중권 씨가 정의당 당원이었는데, 그리고 유시민, 그 다음에 노회찬, 진중권 해가지고 무슨 노유진의 무슨 정치 카페인가 뭔가 그 팟캐스트도 같이 했습니다. 꽤 오래 했습니다. 그것도 한 2년, 3년 같이 했는데, 그런 유시민과 조국 사태 때 그 MBC 100분 토론 이런 거 나가서 이 유시민을 그냥 거의 뭐라 그러니까 이재명 표현대로 따르면 거의 막 찢어놓은 그런 것들 영상을 아마 보시면서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그래 좌파인데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 이후에 이 진중권의 말을 인용하는 소위 말하는 우파 매체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진중권이 페이스북에다 무슨 글을 쓰면, 특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은 이걸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우파 매체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이 진중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뭐 문재인 정권을 깐다고 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자체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진중권이라는 사람 자체가 내왔던 좌파적 성향, 목소리 그런 것들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진중권이라는 스피커를 굳이 인용해서 기사를 쓸 일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오늘 그 소위 말하는 그 짤을 보는 순간에는 진중권 씨를 이런 면에서는 재평가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진중권 씨가 이 CBS 박재용의 한판 승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독자 수가 5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이제 제가 시사 관련 콘텐츠만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뜨는 겁니다. 그 누가 추천을 하는지, 유튜브가 저한테 추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상당히 이 프로그램을 보셨든 안 보셨든 간에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 이 프로그램의 존재, 그런 거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CBS 기독교 방송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아니 왜 기독교 방송이 그렇게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 그런 어떤 공감대가 소위 말하는 우파 진영에는 있습니다. 특히 이 박재홍의 한판 승부, 그 다음에 뭡니까? 김현정의 뭐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이 다수 온라인 매체, 그러니까 취재를 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 우리 귀에 익숙하게 되냐면, 취재를 하지 않는 온라인 매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매체들이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온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거 자체를 갖다가 막 제목으로 달고 기사를 쓰고 이렇게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선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김현정의 뭐 뉴스쇼인가 뭐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CBS 시사 프로그램, 이 대표적인 간판 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 아마 우파 진영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진중권 씨가 고정적으로 출연을 했는데, 이 진중권 씨가 오늘 이 CBS 박재용의 한판 승부, 이 제작진, 이 제작 행태, 이 아이템 선정,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썸네일이라고 유튜브 그 동영상의 이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썸네일을 제가 이제 영상에 올릴 텐데 이렇습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X같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 X라는 건 이제 동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욕설을 할 때 쓰는 그 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 이거를 이 썸네일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콧다운표하고 개같이 거칠어지는 한동훈,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 사람이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같이 거칠어지는 한동훈?
우리가 무슨 호따옴표 이거 작은 따옴표 이걸 읽으면서 개가치라고 읽습니까? 그냥 읽으면 그게 오히려 강조의 의미가 돼서 개같이 거칠어지는 한동훈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썸네일을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CBS 기독교 방송인 이 CBS의 시사 프로그램에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그런 썸네일을 달아놓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 이 진중권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그 영상을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도록 일부를 좀 잘랐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했습니까? 5.18 희생자들 패러디했거든요. 희화화했습니다. 그런 발언 여기서 안 다뤘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입양가족, 입양가족, 계모란 발언 했잖아요. 여기서 안 다뤘잖아요. 근데 오늘은 개같이란 발언을 다룬단 말이죠. 저는 이런 발언들은 공론장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희석시키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이걸 달고 썸네일도 그렇게 딱 단 걸 보니까 화가 나요. 우리 언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방심이 비판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공정해야 됩니다. 그걸 소개를 안 하려면 이런 것도 그냥 무시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소개하려면 그것도 같이 소개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둘 다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깔거리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 제작진이 얘기할 건데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면 썸네일은 아까 처음에 보고 저희도 약간 이건 조금 띄어쓰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 표현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거친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앞서 뭐 예를 들어서 계모랄지 이런 표현들, 뭐 팥쥐 엄마를 얘기하면서 나왔던 표현들이 부적절한데 사실은 그 전에도 그런 표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별로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이런 표현을 안 쓰다가 썼기 때문에 혹시 뭐가 있는지 계획된 발언인지 실언이면 집권 여당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친 표현을 썼는지 이런 면에서 다룰 거라고 봐요. 제일 야당의 대표가 말이죠. 5.18 희생자를 패러디하는 걸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원래 그 막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뉴스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소에 말 안 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이걸 해가지고 썸네일로 때리고 이러는 것들이 올바른 언론의 자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윤리적 직관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뭐 양쪽을 제가 5.18 폄훼 발언은 희생자 폄훼 발언을 예를 들어 몰라서 제가 그거는 못하는데 이른바 이제 계모나 의붓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언을 갖다가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렇지만 뭐 꼭 여기서 다룰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라이브로 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발언도. 그 발언들은 얼마나 천박한지 아십니까? 계모 발언도 얼마나 천박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우리 라이브로 안 틀었죠. 이런 발언들을 꼭 라이브로 틀더라고.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비판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지금 제작진의 그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말씀하시면 당황스럽습니다, 진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저희가 항상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전직 기자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저희가 비판을 안 했습니까? 진 교수님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에 비판을 할 때 저희가 제안한 적 있었습니까? 저만 했죠. 제안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 끊고 그다음에 질문지에 없는 질문들을 갖다 사회자께서 하시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웬만하면 넘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건 딱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방송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전직 기자로서 교수님이 좀 더 이해를 돕게 물론 언론이 그렇게 하는 거를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교수님께서 불편해하시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일단 없었던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사실 사람의 생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공정함이라는 봐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공정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정하냐고요. 그러면 막말 맨날 하는 사람 막말 맨날 해도 되는 거고, 그거 비판 안 해도 되는 거고, 원래 막말하는 사람이니까 비판의 여지가 없고.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이 방송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할게요 이제. 저도 제작진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는 이 편 드는 것도 싫고 저 편 드는 것도 싫거든요. 언론은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이게 좀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이제는. 진 교수님, 저희가 충분히 항상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항상 드려왔고, 그리고 항상 양 패널이 동시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대화해보는 제가 사회자서 해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저분들은 저쪽에 앉은 분들은 항상 민주당 편만 들었잖아요. 교수님 제가 그랬습니까? 대부분 다 민주당 편을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교수님, 저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저쪽을 갖다 비판하다가 정부를 비판하다가 지금 방심해서 제재도 받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 영상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진중권 씨가 한 얘기를 제가 잠깐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진중권 씨가 문제 삼았던 게 뭡니까? 이재명이는 막말을 달고 산다. 이재명이는 막말을 버릇처만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재명의 막말만 해도 대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굳이 또 제 입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상당히 제 낯이 뜨겁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형보수지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진중권 씨가 문제 삼은 거 뭡니까? 5.18 표면 발언이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이 전북 군산에 가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M16으로 죽이고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이겁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 어디입니까? 호남입니다. 그 호남이란 지역은 뭡니까? 민주화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곳입니다. 민주화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표적인 사건은 뭡니까? 바로 5.18입니다. 근데 이 호남을 텃밭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호남이 가장 아파하는, 호남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사건 5.18을 5.18을 비유를 들면서 하필 그걸 하면서 대가리 깨지고 봤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 똑같은 얘기를, 아니 그것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윤석열 탄핵하라고 지금 촛불 시위하고 있을 겁니다. 전라도 뒤집어졌을 겁니다. 한동훈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겁니까?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앞에서 아마 다 촛불 시위하고 있을 겁니다. 전라도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전라도가 조용합니다. 그 누구도 이재명의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적하는 언론 매체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도 불공정하다 그겁니다. 이 언론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다. 제가 어떤 특정 진영, 특정 정당 이걸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체만 봐도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어떤 정보를, 어떤 공정한 정보 전달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그냥 다 소위 말하는 입을 막고 있거나 언론들이 못 본 체하거나 외면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뭘로 아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그렇다 그겁니다. 진중권 씨가 얘기한 거, 여러분들 진중권 씨가 어떤 특정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진영. 왜냐면 유호정을 후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이쪽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봐도 이건 너무 심하다. 저 막말을 달고 사는 이재명, 5.18 표면 발언한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최근엔 또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재혼 가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뭔가 색안경을 끼고 뭐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의 그 표현이 어땠습니까? 의붓 아버지, 무슨 매만 때리는 아버지, 무슨 계모, 사랑 없는 계모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재혼 가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비하를 한 겁니다. 상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않고, 한동훈이 뭐냐 X같이 한 번 했다고 썸네일도 X같이 거칠어지는 한동훈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또 한 꼭지로 해서 이렇게 나눈다?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이건 너무나도 불공정하다. 여러분들 이 특정 진영에 속한 절대 보수 우파에 우호적일 수 없는 이 진중권, 그리고 이 진중권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이렇게 생방송 중에 그걸 참지 못하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언론의 불공정성, 이 CBS 기독교 방송의 이 행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번 총선 기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목격할 장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언론 매체들을 갖다가, 우리 언론 매체가 아니라 언론 환경을 개선해야 될, 개혁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제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그 진중권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이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수준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벌거벗은 임금님? 그러니까 이 사실과는 무관하게 자기들을 갖다가 의견을 주입하면서 가스라이팅, 세뇌. 이거는 이런 거야. 사실과하고 전혀 무관한데 이런 세뇌를 하는 언론 매체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 대중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영향력이 막강한 이런 지상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전파가 우리 국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파를 이용해서 이 지상파 방송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걸 갖다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송 사업자 면허, 그다음에 전파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 우리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정당을 찍느냐, 이게 바로 그걸 좌우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고, 물론 그 전부터도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싫어서 나는 투표 안 한다, 누가 싫어서 투표 안 한다, 뭐 때문에 난 실망해서 안 한다, 이런 거는 너무나도 배부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다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사실상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